천안비 영단어 제1강이죠. 제1강 첫 번째 단어 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 자, 제1강에 나와 있는 이 워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학습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워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이다. 그래서 이게 왜 전쟁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자, 한 가지 뜻을 외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전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단어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루에 1000단어 암기, 1000개의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10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단어에다가 곱하기 10개의 단어씩 동시에 100개의 단어를 공부할 때 10개의 단어를 묶어서 외워버린다면 곱하면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곱하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잠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단어를 여러분이 암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강부터 100강까지. 자,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루어진 스토리, 이야기,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100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다. 여러분,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 어때요?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또 뭐 5권 시리즈, 10권 시리즈 책을 쓰는데 16년 동안 책을 써오면 힘들고 정말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은 하나도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 자체를 즐기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탁 가운데 하나죠.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즐기자. 우리 모두 그냥 즐겁게 영어 단어를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 제1강의 이야기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단어가 워죠, 워. 자, 이 단어의 여러분 발음을 잘 보십시오. 이 단어의 발음은 어떤 발음이냐면 바로 자, 워죠, 워. 자, WA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워로 발음하는데 왜 뜻이 전쟁이냐? 동양인이나 서양인을 막론하고요. 자, 옛날 문자가 탄생하던 그 옛날에도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 여러분 칼을 들고 또 어떻습니까? 창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돌격 앞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와 하면서 나아가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와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의성어에서 본뜬 단어이기 때문에 전쟁을 워라고 발음한다. 한국어의 워를 영어 철자, 영어 스펠로 이렇게 쓰여지게 만들어진 영어에서는 WAR을 가지고 워를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원이죠. 원이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다가 N자 하나 딱 덧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에다가 N자가 딱 덧붙여가지고 뭐가 됐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원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경고하다라는 뜻이 됐다고요.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철자, 영어 철자 n이 붙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요 n은요, 니은, 우리 한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자, 한글에 이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면, 자, 요거는 이제 알파벳으로 바꾸면 G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니은은 바로 n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n. 디귿은 이제 D. 그 다음에 리을은 이제 R이나 L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n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다. 그래서 율곡 이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시죠. 자, 전쟁에다가 이제는 여러분 D자를 붙였습니다. D. 그래서 여러분 word라는 단어가 탄생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어때요? 감시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주고 난 다음에는 자, D는 우리 한글 자음의 디귿이기 때문에 뒤지게 감시하라는 거죠. 뒤지게 감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 잘 못하면 사실은 어때요? 병사들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목이 달아나기도 합니다. 적군한테 죽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뭐 아군의 뭐 장군한테 목을 베임을 당하든지 간에. 자, 여러분 바로 한 단어를 가지고 원이라는 단어하고 word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섭렵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배운 단어 word에다가 r를 딱 붙였습니다. reword. 자,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 위에서 배운 단어 감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 써먹자고요. 리라는 말은 니를 말하는 거죠. 너. 니가 감시 잘했으니까 reward. 그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로 뭘 준다? 보상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보답이나 답례로 뭘 준다? 보상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단어를 가지고 벌써 여러분의 하천한 빛의 1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들을요 금방 이제 외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요 단어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이제 a word 이렇게 나온 거죠. a word. 무슨 말입니까? 자, word라는 단어는 앞에서 배웠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배우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시다. 그죠? 감시 잘했으니까 뭐 줘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서 알고 난 다음에 대처해서 여러분 승리로 전쟁을 이끌도록 한 그 병사에게는 감시 잘했으니까 상을 수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award라는 단어가 상이나 상을 수여하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공부하는 분들이든지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헷갈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단어를 헷갈리십니까? 바로 이런 단어들이죠. 자, 여러분 aware.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철자가 D예요. D.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맨 끝에 있는 철자가 E예요. E. aware. 그래서 철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단어는 뜻이 뭘까요? 밑에 있는 단어는 자, A, B, C, D, E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또 이미 눈치챈 그 말이죠. 이미 눈치챈 됐습니까? 알고 있는 눈치챈. 자, 장군이 부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십시오. 워가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을 줄이면 왜요?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이 배우는 단어를 하나 더 공부해 보실까요? 자, 전쟁에다가 Y자를 하나 딱 붙였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버큐블러리 33,000에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급 단어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전쟁에다가 Y자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최고급 단어가 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스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weary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 전쟁은 분명히 앞에서 배웠고요. Y는 어쩔 때 붙이냐면 무엇인가가 많을 때 붙이는 거예요. Y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Y라고 하는 것은 많을 다자를 한자로 딱 써드렸어요. 전쟁을 많이 해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신중하겠죠. 여러분 행진하다가 느닷없이 복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적들이 함정을 파놓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신중한 주의 깊은 태도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제1강의 그 다음 페이지에 award, 상이나 상을 수여하다, aware, 알고 있는 눈치챈, 그리고 마지막에 wary라고 하는 단어가 신중한 주의 깊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첫 번째 단어 워부터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항상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 암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는 문장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집중하시고요. 영어 단어는 시작. 영어 단어는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다. 뭐라고요? 생명력을 지닌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영어 단어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만 영어 단어가 단어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십니다. Thank God the war is over.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는 고맙게도 이제 이렇게 의역합니다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The war, 전쟁이 is over. 끝났으니까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is over. be over라는 표현이 끝나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것만 영어 단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끝나다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 다음에 over. 알겠죠? 그래서 be over도 역시 뭐다? 끝나다라고 하는 단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끝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warn에 대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He warned me not to be late. 그는 경고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원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인데요. 목적어 보고 투부정사 하라고 경고해 주고 주의를 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요 영어 문장을 공부하실 때는 이 훈련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영어 문장을 체득하는 데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오셨을 겁니다만 영어 문장을 공부하실 때는
이 문장이라는 게 이제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원목적어 투부정사 오는 구조를 많이 취해. 많이 쓰요, 그렇게. 그래서 원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인데, 목적어 보고 투부정사 하라고 경고하다, 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또 주의를 주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때는 지금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부정어 있죠.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부정어는 not를 앞에다 두기 때문에 원목적은 not 투부정사에서 이 not의 위치에 주의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요 패턴 있죠, 패턴. 이 패턴 연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영문법을 여러분이 또 단기간에 또 잘 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하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watch and word. 부단한 경계나 주의와 감시를 이야기한다. reward에 대한 예문을 보시면 no reward without toil. 여러분, 고생 없이는 보상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한국어의 속담 가운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without 다음에 여러분 toil이죠. toil에다가 형광펜을 발라보십시오. toil. 자, 요즘은 여러분 이 단어가 수고나 노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럼 봐봐요. 요즘은 주 5일 근무제 하잖아. 그런데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한다고 생각 좀 해봐.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는 토일. 이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뭘 붙입니까? 토일넷 이렇게 하게 되면 et 붙이면 et는요 아주 작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붙여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이 단어는 이제 화장실, restroom이라고 하는 이제 동의어가 되는데, 자 화장실에 가서 어떻습니까? 작은 소변을 볼 때도 있고 어떻습니까? 또 큰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변비여서 뭐 또 작게 방울방울 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제 그 뒤쪽에 award의 예문을 보시면 the award of scholarship 장학금의 수여.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아카데미상 그럴 때 academy award 그러잖아요. award라는 단어는 상이나 상의 수여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I was well aware of the danger. 나는 그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이라는 단어가 well이지 않습니까? well, aware, 알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of the danger,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 danger라고 하는 위험에다가 다시 형광펜 발라주시고요. danger. danger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위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은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담거 이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담거. 그죠? 선생님 왜 그렇게 발음을 망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danger죠, danger.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설탕이나 뭐 이렇게 아주 흰 음식 많이 드셔가지고, 단 거 많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건강 상태가 위험에 처한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자,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고요. 리스크를 줄여야만 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위험을 줄이자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jeopardy 있습니다. jeopardy. 그 다음에 그 peril 있죠. peril. 자, 어떤 사람이 강도가 말이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폐를 찔러버렸어요. 폐를. 폐를 찔러버려요. 그죠? 폐를 찔러. 이거 생명을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자, 나왔으니까 무엇까지 보고하시냐면 이것까지 보고하십니다. EN을 붙이면 in danger, 위험에 빠뜨리다, 위험에 처하게 하다 할 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 따라 보세요. 위험에 처하게 하다. 오케이, 위험에 처하게 하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jeopardize 해가지고요. IGE로 바꾸면, IZE로 바꾸면 이게 동사가 됐어요. 자, 이 peri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붙이면 동사가 되냐면 IM을 붙이면 in peril. 그래서 동사는 동사끼리. 따라해보세요. 동사는 동사끼리. 그리고 명사는 명사끼리. 자, 선생님이 어떤 그 학생들,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영어 단어 실력을 점검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로 넘겨버리고, 또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명사로 넘기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품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품사를 잘 맞게 구사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역하고 또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제 표현을 이제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품사를 다른 품사로 우리가 바꾸어서 번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처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자, 이건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강의 마지막 ware에 들어있는 예문을 보시면 Be wary of strangers. 낯선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wary가 지금 형용사잖아요. 품사로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of가 오잖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of가 오면 이거는 어때요? 우리 한국어에 조심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적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strangers,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2강 화천한 명단어 제2강 햇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